예, 안녕하세요. 홍순래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출간한 저서 중에 한자와 파자, 한자 관련 도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인생길에서 파자, 한자, 한문, 한자와 관련된 인생길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PPT 파일 없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뭔가 좀 체계가 없는, 그래서 PPT 파일로 준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자, 한자, 한문에 관한 인생길, 다음 시간에는 꿈의 몽 및 태몽에 관한 인생길, 또 다음 시간에는 사주에 관한 나 자신의 인생길, 그 다음 5번째로 교양상식, 한글 필기체에 관한 저의 인생길, 6번째로 저의 사주 명조를 분석 및 해설해서 요게 제 생각하기에 한 대시간 이상 제 사주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 해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자에 관한 이 얘기 저 얘기를 간단히 하고 제 인생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1800자 한자 쓰기 교본을 쓸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필순이 나오는데 이 필순 따라서 한자를 쓰면은 그래도 한자가 좀 보기 좋게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 불화자를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쓰고 나중에 점을 찍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 불화자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야 이게 불화자 쓰는 필순이 되겠습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참 어떤 분은 쓰는데 이 책받침부터 먼저 쓰는, 무조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안 치자니까 좀 이상한, 책받침은 나중에 써야 됩니다. 자, 2번째로 한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스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서법이 있고 자원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런데 부스 위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자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라대에서 이런 교양 한자 한 몇 년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준비한 한라대 교본 책의 내용이 이러한 부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자 공부하는 데는 부스를 활용한 것이 최고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한 건평 한자 지도사 동영상을 25회를 촬영했습니다. 한 30여 분에 해서 25회까지 나가 있는데 이 한자 지도사 동영상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부스에 기반해서 이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동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40만 원 수강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혹시 한자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이 한건평 한자 지도사 동영상을 보시면 한자 공부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스라는 게 수많은 한자에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글자들, 가장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한자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부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스의 숫자가 머리 숫자, 뱀을 잡을 때는 뱀 머리통을 잡아야 됩니다. 뱀 잘 잡는 사람은 뱀 이렇게 모가지 딱 잡고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한자 가운데 부수, 수많은 한자 가운데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중국의 허신이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이 설문해자라는 거는 문을 설하고 자를 풀이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당시에 쓰이고 있던 9353자, 여기에서 이 9353자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뭔가,
그거를 추출해서 최초에는 540개의 부스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오면서 요게 뭐 영어의 ABCD 같은 건데 이게 너무 그냥 540개니까 너무 많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요즘에는 한 부스가 214, 212, 이러한 요 정도의 부스가 야 이게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삼수변, 불화, 이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부스가 되는데 이 설문해자에 나온 그러니까 부스가 214면은 대충 한 200여 개가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도 최초 선발된 그러한 한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스 책으로 부스를 알면 한자가 보인다. 학민사에서 1996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거 개정판도 있습니다. 아마 개정판을 보시면 더 좋으실 것으로. 예, 요거 한 권 읽으면 한자 공부 아주 재미나게 쏙쏙쏙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또 한자어의 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한자어가 우리말인 줄 알지만 그런데 이 우리말 어순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로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서. 독서는 뭡니까? 책 읽는 거 아는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독서, 읽을 독자, 책 서자죠. 삐를 애하다, 책을 읽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 목적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연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연기를 금한다. 담배 피지 말아라 여기서. 이렇게 우리말로 같은 게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12가지로 나눠서 한자어의 짜임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한자어가 한자와 한자가 만나서 한자어가 됩니다. 국가. 우리말로는 나라죠. 근데 이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순우리말이 이제 많이 한자어로 바뀌었죠. 우리말로 가람. 근데 가람이란 말 요즘 안 쓰고 강. 매가 우리말인데 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의 짜임을 공부해야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수많은 한자어들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압니까? 한자 공부를 해서 한자어를 알면은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뇨증, 이 한자 공부 안 하면은 잘 모릅니다. 한자 공부하게 되면 밤야자다. 뇨, 오줌 요자다. 야, 밤에 자다가 오줌 누는 거 야뇨증이야. 쉽게 이해됩니다. 자, 한자어의 도금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자는 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삼수변이 붙으면 공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강이 되지 않습니까? 강.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한자의 도금이 다른 것 같지만 요 초성, 중성, 종성 가운데 이 중성이 변했네요. 중성이. 이렇게 한자어의 도금에 있어서 형성문자라고 해서 한자어의 초성이나 중성이나 종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초중, 또는 중종, 또는 초종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딱딱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자를 나누거나 합쳐서 살펴보는 그 문자 유희, 단일파자의 경우에는 한자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학습하면은 그래도 한자 공부가 재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자 관련 저서를 3권을 냈습니다. 95년도에 파자 이야기. 요걸 갖다가 좀 쉽게 재미나게 풀어 쓴 한자 수수께끼. 또한 15년 지나서 한자 파자에 관한 개정 증부판이라 할 수 있는 한자와 파자를 출간했습니다. 혹시 한자의 파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한자지도사 1급의 이 동영상 강의를
총 25강을 했습니다. 부스 위주로 진행돼 있는데 최초 40만 원이어서 요즘에 무료입니다. 제가 시험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시험도 있는데 한자 지도사 1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 요거 이전에 벌써 10여 년 전인가요?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올려놓은 한자어의 짜임, 한자어의 구조, 얼개에 관해서 제가 12가지로 분류해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어의 종류, 유형. 자, 교양적으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로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멩이도 내 옥도를 가는 데는 유용하다. 누가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났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비슷한 말로 뭐 전철을 밟지 말자, 반면교사로 삼자.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것을 보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거를 본받는 거, 귀감으로 삼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공자님이 논어에서 3인 행이면 필요아사원이라,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점 본받고, 뭐 나쁜 놈에게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답설 야중거 시가 있습니다. 뭐 아시죠? 이렇게 눈길이를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똑바로 잘 걸어가라. 후대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예, 여기서 이 타산이라는 걸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다른 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멩이도 내 옥도를 가는 데는 유용하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 제 중국어를 한 학기 배웠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이 타산이 고유명사다. 중국에 이 타산이라고 산이 있답니다. 귀지성 여경현의 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산에서 나는 돌멩이는 좀 푸석푸석한 모양입니다. 돌로서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요 숲도를 가는 데는 타산의 돌멩이가 최고다. 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다 유용하다. 예, 제가 지금 전원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때 뭐 이렇게 못하나 또는 뭐 이렇게 철사줄 하나도 그냥 어디 뒤에다 갖다 놓으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고추대 묶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나의 인생길 파자 한자 한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저의 그 좌우명이라고 할까. 이전에 대학 시절에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우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근데 살아오면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가장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답니다. 이 역자는 바뀔 역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경, 뭐 주나라 역이라고 주역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요즘에 영끌족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뭐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작년에 뭐 아파트 한참 올라갈 적에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서 대출을 갖다가 뭐 70% 80% 끼고 산. 그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참 딱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폭등하는데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야, 저거 저러다가 이제 내후년이면 곡소리 날 텐데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파트 절대로 사지 말아라. 이제 곡소리 난다. 오히려 떨어진다. 인구수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서울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파트 한 채에 뭐 30억 40억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여원까지 끌어서 빚내서 집 살 필요 없다. 지금이 최절정이다.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죠. 삼국유사의 삼국 사기입니다. 그 백자가 망할 때 괴물 나타나서 소리치르죠.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그 이제 그 괴물을 화살로 쏴가지고
그 괴물이 떨어졌는데 파보니까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쓰여진 글자 내용이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일간 보고 해석해. 그러니까 일간이 말하기를 보름달은 이제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고 초승달은 초생달에서 초승달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커져가니까 백제는 국력이 쇠퇴하고 신라는 점점점 강성해질 겁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하니까 모가지 치고 다른 놈 시키니까 적당히 그냥 백제는 장정이고 뭐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죠. 그러니까 집값 부동산이 막 폭등한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 보름달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냥 올라갈 줄만 알았지 떨어지는 걸 몰라요. 지금이 보름달인데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데 부동산 폭등기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하려고 해도 매물 거래가 안 되고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일본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죠. 거의 20, 30년간 뭐 그냥 아파트가 남아돌고 집이 남아돈다는, 우리나라도 좀 그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안 낳니 인구수는 점점점 줄고, 제가 57년생인데 베이비 붐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3년도 휴전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5년생, 5, 6년생, 57, 58, 59, 60, 61, 62 요 정도까지. 그 왜 흔히 58년 개띠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은 지금 평균 연령이 한 30, 40대. 미국과 전쟁 끝나고 막 나온 애들이 지금 한참 그 젊은 국가.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 후에 출생한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추축인데 이제 그냥 하나같이 퇴직하고 노년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받쳐줄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없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형편이 못 됩니다. 뭐 연금이다. 젊은 세대가 있어야 연금에 후속적인 샘물이 들이부어지는 건데 참 어렵게 돼갑니다. 젊은이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좀 오래전에 프랑스가 그 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아주 안 낳는. 지금 프랑스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카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얘기로 외국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결혼세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을 거의 뭐 50%, 60% 매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은 세금을 갖다가 거의 안 내는 아주 적은. 우리나라도 제가 뭐 유튜브에 가칭, 육아세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나이 들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전문직 여성, 남성들에게 한 40 넘어가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전문직의 남성, 여성들, 초중고 교사 또는 교수, 의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한 달에 수입이 500 이상, 뭐 1000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줘서 그 세금으로 신생아 젊은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좀 그래야 됩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편히 살다 갈 거야.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 진짜 쪼그라드는 불보듯 뻔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참.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운명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학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꿈의 몽의 세계요, 사주의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꿈의 몽에 좀 태몽이 관련되고요. 그래서 태몽만 딱 봐도 어떤 인생길이 펼쳐질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상징적인 예의적 꿈을 통해서 재물이 엄청 앞으로 들어오겠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고가 나겠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주를 봐서도 언제 성공하겠다, 뭐 힘들어지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뭐 관상, 수상, 뭐 육효, 자미두수, 구성학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각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동략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자가 쉽게 말해서 배경지식, 스키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알면은 이러한 동략에 접근하기가 좀 쉬운, 예,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어를 많이 알 수가 있고, 이 한자어를 알으면 학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어찌 보면은 한자 공부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이전에 미술 시간에 보면 군상이 뭐야? 무리군자.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이 군상. 좌상은 앉아있는 그림. 그게 어떻게 미술 시험 문제가 됩니까? 한자 뜻만 알고 있으면 나오는. 제 인생길에서 앞서 올려진 동영상에 언급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자 공부하거라! 이런 할아버지 말씀에 나도 모르게 한자가 이렇게 좀 세뇌가 됐다고 그럴까요? 고1 때 우연히 한자 쓰기 1800자 교본을 쓰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은 흘러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국어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한자를 좀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좀 다자파자인데 요 국어선생님이 그때 적은 글자가 요 글자였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 선생님이 유병시 선생님이셨는데, 야, 너희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자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나라 국자, 없을 무자, 이룰 성자, 월자, 드립자, 문문자, 이, 일, 이, 시. 이 모르는 한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풀이해 주시기를 국무성, 예, 나라에 성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 혹자만 남는 거죠. 요자만. 이 테두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성이라고 본 겁니다. 월인문, 달이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달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문자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이 들어가면은 요게 한자가 됩니다. 한가할 한자. 예, 요게 달월이 아니라 나우목이 들어가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혹시 한가하면 2일 2시는 하루가 24시간, 이틀이면은 48시간, 거기다 2시간 더하면 50시.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혹시 한가하면은 50시요. 요런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뭐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치네. 한자의 문자 유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야, 이런 걸 갖다가 파자라고 한다. 파자. 한자를 깨트렸다. 뭐 이런 거죠. 파자 뭐 아시겠지만 18자 왕이설이라고 있죠. 뭐 간단합니다. 10, 10자, 8, 8팔자, 자, 아들 자자. 이렇게 하면은 이시성이 나오게 되죠. 이시성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요게 이 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가지고 이렇게 문자 유희에 요런 신기한 게 있네. 이렇게 관심을 잠깐 두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로 1975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올라가니까 국어책에 처음으로 한자를 구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중학교 때도 한자를 가르쳤었는데, 하여간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는 한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고3 때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자를 우리 한글협회 병기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76학번으로 강원대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는 한문교육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때에 한문교육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
저희 때는 이 사범대 들어가면 자동 발령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따놓은 당상 그냥 의무적으로 교직에 있어야 되는, 뭐 4년간인가는 수업료 면제를 받아서 선생을 필히해야 된다. 너희들 선생 안 하면 수업료 면제 받은 거 개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저희 친구나 뭐 몇 명은 나 교사 안 할래. 뭐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취직해 갔습니다. 근데 사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대한항공에서도 그 연수원 뭐 이렇게 교육 분야로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팔자에 너는 남 가르치는 거 해먹어라. 그 사주를 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시절에 1, 2학년 때 한자 한문 관련의 수강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필수 말고 선택 과목으로 나는 경서강도 한자 관련 이런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은 1980년도 그 당시에 대학교에 졸업논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졸업논문이 뭐 석사, 박사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대학인데도 졸업논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야, 너 논문 쓸 거 적어내 제목을. 그러길래 제가 뭐 이게 뭘 해야 되나, 뭐 고려가요 연구, 뭐 시인 김소월 연구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야,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이 파자라는 거를 조금 알았었는데 요거 아주 흥미있더라.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연구해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파자에 관한 좀 연구를 해서 요거로 대학 4학년 졸업 논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참 제가 한자하고 인연이 많죠. 특히 파자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한 2년 반 ROTC로 전방의 15사단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그 중간에 있어요. 대성산이라고 좀 큰 산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지. 그 80년대에 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입니다. 삼청교육대가 있던 부대는 좀 확 처박힌, 탈출해도 쉽게 못 나오는. 그러다가 1982년 6월 30일 날 제대를 했는데 82년 8월 한 달 하고 20일 50일 후에 정성군의 고환여중으로 초임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그냥 그때가 제일 참 즐거울 때인데, 그 젊은 나이에 뭐 애인 하나 그때 집사람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없었네요. 있었으면 참 50일간 그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야, 이제 저 발령 내주면 곧이어 여름방학인데 하고 안 내주고 있다가 개학할 무렵에 이제 발령을 받은 거죠. 그때가 그래도 인생에 가장 어찌 보면 즐겁고 좋은 때인데, 그때는 또 요 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여행 다니면 참 좋았을 인생의 황금의 휴식기간. 자, 그러다가 발령을 고환여중으로 받았는데 그때 여중 여고 요게 학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도 같이 쓰고 막 이렇게 여고가 신설되는. 그래서 여고가 2학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니까는 저보고 고등학교 2학년 한문 수업을 해라. 또 중학생 국어. 그래서 제가 한문 제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1, 2학년 때 한문 공부 또 일본어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괴로울 때는 어디 이렇게 한 곳에 미쳐야 되는, 열중해서 한자 공부, 한문 공부, 일본어 공부, 요게 괴로움을 잊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한문을 맡아서 교실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죠. 좋았습니다. 군대 막 갔다 온 총각. 그러니까 여고 2학년생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고 2학년 입장에서는 총각 선생이 좋은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군대에서 2년 반 동안에 아주 그냥 어찌 보면 개고생하다가, 장교라고 뭐 편한 게 아니고 군 생활이 힘들죠.
제가 4주 보니까 참, 그 기간이 세운이 경신 신유인가 금으로 갔다가 그냥 위아래가 그냥 왔던, 예, 제가 금이 강한데 또 금이 그렇게 와가지고 좀 힘든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교직에 뭐 그 당시 숙직을 하는데 숙직비를 1,400원을 주는데 이걸 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 이렇게 당직사관을 하건 뭐 하건 간에 그런다고 해서 뭐 10원 한 번 주는 게 있습니까? 사회 나오니까는 그냥 하룻밤 숙직하면은 1,400원. 요즘 말로 그래도 한 2, 3만 원이 될까요? 1,400원.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뭐 숙직하고서 돈 준다니 이게 참, 예, 군대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은 흘러갑니다. 칠판에 한문 7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예, 초임 한문 선생에 대한 실력 테스트입니다. 요게 쓰여져 있어요. 요게요. 이 칠판에 7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139 우두불출. 그러니까 뭐 한자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 삼, 입구자, 소우자, 머리두자, 안일불자, 날출자. 그러니까 이 여고생들이 야, 새로 한문 선생 온다. 그 한문 선생 총각이래. 칠판에다가 이 한자 7자를 적어놓고 야,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유, 그냥 정말이지. 그냥 제가 이 한자의 파자에 관해서 몰랐다면 그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 한문교사라고 온 사람이 이 문제 못 맞히면 한문교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그 밑에 뭐라고 써있긴 써있더라고요. 뭐 어느 소녀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를 생각하실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한문이 아니라 파자로구나. 예, 제가 명명한 단일파자가 아니라 다자파자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여러 개 뭉치거나 합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39 우두불출. 이렇게 나누면은 소의 머리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요 소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자를 아까 나라의 성이 무너지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게 성을 뜻하려면은 이룰 성자가 아니라 흑토가 붙은 성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이룰 성자로 알고 그냥 원래는 성자가 돼야죠. 흑토자가 붙은 소의 머리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소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 지우개가 있길래 지우개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소의 머리는 어디냐? 요 부분이 바로 요 소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우개로 그걸 갖다가 턱 지워버렸죠. 즉 소의 머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 저 선생 뭐 좀 안다. 파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소의 머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소의 머리는 뭡니까? 소우자에서 소의 머리는 요게 소의 머리죠. 요걸 갖다가 싹 지우면은 요자만 남는 거죠. 마로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39. 139를 갖다가 요거 대학 시절에 파자고 논문 썼지만 제가 수집한 파자에도 없던 거예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139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선생님 세로로 근데 거의 동시에 그냥 이 세로로 하면은 1, 3, 9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즉 139는 말씀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원자를 이 오자 옆에 그냥 나란히 하면 허락할 허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정답은 허락할 허. 고 여학생이 귀엽습니다. 참 고맙죠. 근데 뭐 시간 가면 알게 돼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올해 2023년이니까 40년 전 일이네. 40년. 예, 40여 년 전 일인데 혹시 유튜브 볼는지도 모르죠. 언젠가. 자, 그리고 나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이 계절대학원이라고 교사들이 방학 때 다니는 겁니다. 예, 한자성어의 마중지봉.
삼밭의 쑥. 좋은 여건에 있는 거는 또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거 따라가는 거, 금묵자 흙, 좋은 거 따라가는 게 삼밭의 쑥처럼 삼밭의 쑥은 좀 똑바로 자라는. 예. 그래. 그러면 나도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야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 뭐 교육대학원 국어교과는 아유 국문학은 이제 더 뭐 할 거가 없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한문교육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8년도인가요? 제가 석사 학위 받은 지가 시조에 나타난 한시 시상 연구해가지고 이것도 뭐 한자 관련이죠. 졸업을 했습니다. 예, 참 보이지 않는 인생길 따라 흘러갑니다. 예, 제가 국어교사지만 한자 학습을 강조해서 초임 시절 고한여중 때도 학생들 그저 남겨가지고 저 옥상 꼭대기에서 한자 시험 보고 막 그랬습니다.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 춘여고 2학년 학생들에게 한자 쓰기 교본 책을 주면서까지 한자를 써라. 그랬더니 참 어디선가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맡은 담임반 학생들이 안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편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 반 장씩 쓰면은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강압적인 제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뭐 거의 한 달도 안 쓰고 스트라이크. 아, 우리 안 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이 앞에서만 떨지 말고 비밀 투표하자. 쓸 건지 말 건지. 그때 제 기억에 48명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딱 반이 나왔어요. 반.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그럼 쓰지 마라. 대신 한자 쓰기 교본 내가 사서 무상으로 준 건데 다 내놔. 그래서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당시 춘여고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렇게 일요일음 나와서 한 달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제가 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한테 주면서 요거 몇 장 쓴 거지만 쓰라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2개 반에 가서 너희들 한자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랬더니 소문났는지 안 쓴다 그러면 쓰기교본 뺏어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3개 반 가운데 담임했던 반 애들은 안 쓰고 나머지 2개 반 애들은 하루에 반 장씩 써가지고 10월달인가 수학여행 가는데 그 전에 그래도 끝나더라고요. 아마 그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처럼 한자 1800자를 써가지고 인생길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고, 그때 쓰지 않은 담임했던 애들은 그때 한자 공부 해두는 게 좋았는데 후회하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예. 1994년도인가요? 제가 한글 필기체라고 창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다 좋은데 이 쓰는 게 지금 없죠. 필기체라고. 영어 필기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필기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성과 중성을 갖다 합친 요런 한글 필기체를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 한글 필기체로 요거 뭘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제 한글 필기체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쓰려고 그러면 이게 좀 획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좀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필기체로 그냥 좀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요거로 제가 요걸 창안해서 요걸 책으로 내려고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저 어문학보 이런 논문식으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한글 필기체 책을 출간할 때 파자 관련 내용을 책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려고 그랬어요. 파자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에 한 서너 줄 나와 있는, 그래서 파자에 관한 이거 내용을 한글 필기체 책에 부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출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 필기체는 내비로 두고 이 파자에 관한 책을 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국어교사 신분이니까 벌써 수많은 그 한자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 파자에 관한 책을 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파자에 관해서 책을 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파자에 관한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파자에 관한 책을 내고자 밤을 낮새워 연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불 끄고 자요. 한 12시 넘어서 자려고 그러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는데 뭐 대학 교수분이 내면은 뭐 그리고 이 파자라는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누가 이렇게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면은 표절하는 것밖에 안 되죠. 또 아무리 굽이 전승돼 왔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는 출판사 선정 과정에서 학민사에서 한자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출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떤 사람이 쓴 모양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책 이름만 한자의 수수께끼지 일본 학자가 쓴 한자의 자원에 관한 책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한자 수수께끼 이 단일파자 주먹같이 생긴 자는 뭡니까?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게 스스로 자자가 이제 단일파자로 주먹같이 생긴 자, 왼주먹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항민사 사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파자에 관한 원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10분이 아니라 한 5분. 5분 만에 오케이.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갖다가 내겠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는데 당시만 해도 책 내는 거는 대학 교수. 근데 대학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95년도에 파자 이야기가 출간되게 됩니다. 요 책 표시는 원래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그냥 제가 편의상 했는데 요게 책 표시가 됩니다. 요런 표시가 아니라 요런 표시로 해야 이게 책이라는 게 됩니다. 자, 한자의 파자를 다룬 창의적인 독특한 책으로 그 출판저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큽니다. 인터뷰하는데 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해가지고 소개를 한, 야, 이거 참신한 책이 나왔다. 좀 창의적인 책이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초판 2000부가 2달 만에 다 팔리고 다시 찍게 된, 제가 당시에 참 출판 기념회도 했습니다. 제가 책을 한 10대권 냈는데요. 요 책 낼 때 출판 기념회하고 아직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출판 기념회 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이 역점으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이걸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자, 15년 지나서 개정 증보판으로 이 한자 파자 초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2011년에. 근데 저도 엊그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책을 제가 요 책입니다. 보다가 보니까 요것도 그때 1년 만에 또 초판 2세를 들어갔더라고요. 한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 한자 파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및 파자 관련 강연 활동에 관해서 제가 한권평에 한자 지도사 1급 동영상 25회 1회당 한 30여 분 됩니다. 공짜입니다. 보시는데 한자 공부에 부스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나요? 그래서 강원대 교육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나오게 되고 한 2002년도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관한 선임들이 꿈속에서 시졌다는 몽중시 연구로 2006년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들어가실 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등 한문교사 일정 연수에 파자와 한자를 강의하게 되고 또 이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교육연수원에 또 중등 일정 한문 연수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자도 되지만 이제 어찌 꿈의 몽에 또 올인하게 돼가지고 꿈의 몽에 관한 연구와 저서를 출간하는데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몽에 관해서 한 10여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고, 뭐 한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총 3권. 예, 그런데 요 한 보름 전에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2023년 11월 13일, 예,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중등 한문교사 뭐 직무연수에 요런 그 파자에 관해서 강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파자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파자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일파자, 한자 수수께끼, 또 다자파자, 또 파자점, 파자해몽, 아주 재밌습니다. 한자 한문에 관한 나의 인생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